네, 오늘도 화요일 4시에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주간 묘묘 시작합니다. 변주를 한번 줘봤습니다. 기강을 잡고 시작합니다. 자,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예요. 시간이 정말로 빠른데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보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간 묘묘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한진희 시사발전소장님,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묘친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당당히 또 이 자리에 서서 또 현장에서 묘장을 열심히 보다 가겠습니다. 아니, 요즘 부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 네. 제가 저번에도 초창기 이제 나올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묘장군님이랑 방송한다는 거에 있어서 다른 데 나갔던 것보다 가장 높게 친다고. 오, 진짜? 예. 나한테 좀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건강 안 좋으십니까, 혹시? 아니요. 건강 이슈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나요? 예, 약간 혈색이? 있어 보이는데요? 뭐 있구만. 늘 아프다 보니까 이제. 늘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그냥. 이제 퍼스널 컬러라고 혈색이 안 좋은 게 퍼스널 컬러가 됐다. 큰일 그럼요, 났네요. 아니, 입술이 혈색이 늘 약간 안 메말라 좋습니다. 보여가지고 예. 혹시나 뭐 어디 아픈가 해서 아닙니다. 예, 예. 이제는 만성이라서 아무렇지 건강 관리. 않습니다. 런닝 어떻게 됐습니까, 런닝? 뭐 숨 쉬는 거 말고는 따로 한 게 아이고. 없습니다. 이번에도 런닝 해야죠, 런닝. 러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예. 추석 연휴 뭐 할지 한번 물어볼까요, 말까요? 뭐 계획 하실 있어요, 거예요? 저 계획이 없어요. 계획 없으세요? 계획이라기보다는 또 계속 바삐 뭐 활동하시지 않으세요?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예. 쉬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그 하루부터만 그게 마음처럼 쉬길 되진 않을 바라고. 텐데요. 저는 무조건 쉴 그래요? 것입니다. 어떻게 뭐 알겠습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좀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또 바쁘다는 핑계로 열심히 일만 하지 않을까. 바빠요. 네, 뭐 스튜디오 이전도 해야 되고요. 열심히 또 큰일이 나면 해야죠. 아니, 우리 둘 다 아직 미혼이고 그래서 예. 추석 연휴 때 뭐 별거 없겠다 싶어서 그냥 패스하려고 했는데 그 큰 이벤트가 있네요. 예, 그렇죠. 큰 이벤트가 있고요. 뭐 평상시에도 그렇고 뭐 쉬는 날 그런 게 있겠습니까? 네, 쉬는 날 없이 뭐 하는 프리랜서인데 일이니까요. 또 우리는 뭐 그러면 어디든 불러주면 나가기 때문에 네, 또 이래서 연애를 못 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꾸준히 끊이지 네. 않아요. 지금 다뭔 얘기냐고. 박수는 외쳤어요. 부러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정말 큰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렇죠.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졌고 아직도 마무리가 잘 안 된 모습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은 사실 예방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였죠? 그렇죠. 예방하려다가 그런 거고요. 뭐 이제 화재가 시작된 건 이제 UPS 배터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UPS에 대한 것들을 정확한 명칭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뭐예요?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조 배터리를 서버에다가 이제 부착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보조 배터리에다가 전원을 공급해서 나중에 뭐 재난 상황에서 전원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보조 배터리로 계속 이제 가동될 돌리는 수 거지.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무정전 전원 장치, 요거의 약자라고 해요, UPS가. 이번에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저도 이번에 들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구체적인 화재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UPS용 배터리의 노후화의 원인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2014년에 설치가 된 건데 지금 10년 하고도 11년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용 기한이 10년인데 1년을 넘어서까지 이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원래 작년 6월만 하더라도 그 LG CNS에서 네. 이거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정부가 이거 교체를 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부터 좀 출발했던 문제가 또 하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보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전 정권 시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그렇게 돌리고 싶지 않은데 이건 진짜 그래요. 맞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어가지고. 아니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그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네. 그냥 거의 숨쉬듯 나오던 게 이제 전 정부 시잖아요. 네. 그냥 길 가다 넘어져도 전 정부 시 탓이었는데 이건 아니 명확한 주체 원인이 있는 거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3년 전에 보면 이제 그 카카오톡 먹통 사태. 그 판교 데이터 센터가 이제 화재 때문에 먹통이 됐던 일이 맞아요.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윤석열 정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중화해야 된다. 클라우드 서버 백업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다음 1년 뒤에 정부 24시를 비롯한 행정 업무 마비 사태가 벌어졌었죠.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해놓고서 1년 뒤에 그 그러니까. 사태를 만들고 그러면 아니.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뚝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닌데 그렇죠. 계속해서 균열 조짐이 있었고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이게 좀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맞습니다. 뼈 아픈데 물론 뭐 이전 정부, 지금 정부 이렇게 비교할 것 없이 사실 발생 자체는 지금 벌어진 거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유엔 총회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공식 사과 메시지를 맞습니다. 남기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죠. 이렇게. 맞아요. 원인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전 정부에 있든 말든 간에 네.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 하에서 일어난 어떤 행정부재에 있다라는 그 인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책임 회피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좀 조속히 좀 상황을 살피고서 사과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셨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 대책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원인 제공이 어디 있었는가는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지만 예단까지는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수사가 더 필요하고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차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예. 싶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대안은 이미 진작에 나왔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뭐 이제 백업 센터에 대한 즉시 전환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데 대전에서 이제 문제가 터졌으면 뭐 대구나 아니면 저기 저기 어디야? 어디였죠? 광주. 예, 광주 이제 백업 센터를 만들어 놓고서 그쪽으로 이제 즉시 전환을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에 대한 시범 운영 자체에 대한 사업이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하지 않나. 그게 결국 예산을 본인들이 삭감하면서 벌어졌던 네. 사태였던 거죠. 윤석열 정부 탓에서.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실행 단계에 충분히 옮길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데 이걸 실행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것도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난데없이 가짜 뉴스도 등장을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거 이야기. 충격적이고 그야말로 속된 말로 환장하겠어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여기서 북한 나오고 중국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은폐하기 위해서 뭐 했다 아니면 뭐 맞아. 중국에서의 공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진짜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나경원 의원 여지없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정말 악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임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인 건데 무비자 입고 중국 무비자 입고 뭔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협중 정서를 다시 끌고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친중 민주당 탓이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인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거 정책 요 시행을 어디에서 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거고 심지어 이제 그 내란 사태 이후에 그 당시 한덕수 이제 총리 그러니까 이제 네. 권한대행이 이거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또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랬던 이들이 이걸 그대로 가져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게 좀 말 자체의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네. 들어요. 본인들이 무언가 했던 것에 대한 부정이 너무나도 심해요. 그렇죠. 그 부친 게 뒤집듯이 그냥 그러고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이 출입국 관련된 정보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중국만 대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나 악질적이고 명확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기준도 없고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요거 가야 되겠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핵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네. 어렵게 지금 진행이 겨우겨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필리버스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건데 원래 이 정부조직법에 대한 걸 1차적인 개편안은 그 어떤 야당도 태클 걸지 않아 왔었던 맞아요. 게 통상적인 관행이지 않습니까? 일을 하겠다고 지금 약간 업무 분장 다시 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요. 조직을 한번 개편하고. 네. 이게 대선불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도. 맞습니다. 여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권력 분산과 또 이제 그 시대 과제에 맞는 행정부 개편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무소불위의 그 검찰사 78년에 검찰사를 끝내내고 아유,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보냈죠. 네. 드디어 에이. 중수청 공소청 분리를 이뤄냈고요. 그리고 이제 기재부와 관련해서 이제 재정경제부하고 이제 기획예산처로 또 나뉘었고 재정의 투명성과 이제 국가 재정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명목하에 이제 이뤄냈습니다. 네. 그리고 방통위 폐지하고 이제 방송미디어 통신위를 신설을 했죠. 네. 미디어 변화에 따른 어떤 이런 그 규제 개편을 이뤄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당국 개편안 요거는 또 빠지게 되면서 요건 좀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라고 하면은 이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정책의 어떤 이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감독 기능에 대한 걸 금융감독원에다가 이제 명확하게 나누자라는 그런 네. 구상들이 있었던 건데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금리나 환율이 지금 계속 요동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미루자라는 인식도 깔려 있었던 것 같고요. 반발도 워낙 또 극심했었고. 반발, 그렇죠. 예. 그리고 금융권 이해 당사자들 간에 조금 더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네. 인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의 설치법 요거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진숙 예, 자동 뻔뻔스럽죠. 면직이 이제 되죠. 그런데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치즈 법령이라고 또 영어를 굳이 붙여서 얘기했습니다. 구멍이 숭숭 룹홀이라는 또 영어를 또 쓰더라고요. 예. 되닫는 소리를 계속.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제 속마음이 나와가지고. 헌재가 아주 그냥 매우 바쁘게 돌아가겠어요. 그럼요. 뭘 이거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 한다고 상당히 그래. 좀 뻔뻔스러운 거죠. 그 임기가 보장된 자리라고 하는 것이 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면직될 수 있는 위치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헌법 소원을 운운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정치적 노이즈를 키워가지고 자신의 출마 욕심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또 명백한 의도가 보여진다라고 보고요. 대구시장 준비를 그냥 본격화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저는 그런 대구시장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하기 이전에 그 빵진숙 본인에 대한 맞아요. 그 법화 의혹에 대한 걸 먼저 좀 해명하고,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고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김현 의원의 예. 맞대응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치즈 법령이라고 했더니 치즈요? 예, 구멍이 숭숭 뚫렸다고 치즈 법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자가 얘기했더니 역시 치즈와 빵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위원장답습니다. 와인까지 예. 곁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머리- 순간적으로 받아치시는데 그렇죠. 아유 기가 그냥 막힙니다. 똑똑하시다. 네, 그리고 싸워본 자는 잘 싸운다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그럼요. 네, 아주 통쾌했다라는 말씀 빵진숙, 드리면서 치즈 다 먹는 걸로 결부되어 있는 것도 그러게요. 그리고 비유를 하려면 원래 예. 정확한 비유를 들어야지. 그렇죠. 아니면 안 하는 것만 못 하거든요. 예. 치즈 법령이라는 것은 에이,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았다. 그럼요. 그냥 치즈를 좋아했던 게 티가 날 뿐이었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국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힘 장외 집회 열심히 돈 팡팡 쓰고 있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요. 팡팡 쓰고 있지만 굉장히 조촐했다. 조촐하네요. 사실 라고 뭐 보여지죠. 10만 명이 모일 것이다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당 추산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5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지만 경찰 추산으로는 1.1만 명이라고 하죠. 1.1만 명. 이거 네. 장애 집회를 독려하고 어쨌든 간에 그 버스 대절에서 동원까지도 하고 이렇게 당내에서는 좀 동원령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제 조촐한 그 집회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게 저는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랑 제가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정당 학회랑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당시에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에 4명이 극우고 그리고 또 10명 중에 1명은 초극우로 분류가 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예. 최근에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10명 중 4명이라는 극우보다 더욱더 협소한 10명 중 1명 그 초극우에 집중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건 그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맞아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그리고 생각해요. 저기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약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사이비 목사처럼 그러니까요. 약간 설교하듯이 막 예. 진짜 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예,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어서 아니 정치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독재 하시는데 진짜 독재 국가한테는 말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재라고 하는 키워드의 효용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아마 이제 내부에서도 좀 그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의원들 중에서는 참여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도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보면 참석했다는 걸 인증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의원님들한테는 뭐 안 그러겠지만 당에서 뭔가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뭔가 좀 인증을 해야 되는 시스템. 저기 참 인증 좋아하네요. 패널도 인증해야 되고. 아유, 맞습니다. 얼마나 사람 참 피곤하게 하네 보니까. 그런데 보면 저렇게 인증을 하고 하는 걸 떠나서 네. 저 집회 차라리 그냥 자기가 좀 뭐 어떤 감점 요인이 있더라도 안 가는 게 맞겠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니까 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60%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에 한정지어서도 여론조사 내용을 보게 되니까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역시도 네. 과반 이상이 위원정당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회에 갑니까? 맞아요. 이게 참 보면요.
이건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 고관여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든 그렇죠. 국힘이든 간에 그냥 정말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그 사람들의 현실을 조금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장애 집회 보면서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니들이 그렇게 독재 얘기하고 뭘 막자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좀 보편적인 보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하지만 자, 고쳐질 리 만마다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좋습니다. 윤석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또 답답해지는데 survive를 하기 어렵다. 1.8평에서는 survive 하기 어렵다고 어떻게 저기서 영어 섞어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상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이제 기반에 깔았던 거잖아요. 보석에 응하면 아침하고 밤에 뭐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영양도 잘 챙기고 당뇨 식단도 잘 갖추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거 듣자마자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 안에서 잘하고 있는데 나오지도 않으면서 저기서 딱 해야 되는 건 사법 절차에 협조만 하면 됩니다. 예. 다 잘하고 나오면 돼요. 있으니까. 그리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린아이의 생떼쓰기식에 불과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마치 그러니까 공부나 운동이나 이런 거 전부 그냥 이거 하게 되면 뭐 게임기 사줄게 이 게임기 사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는 거는 다 본인에게 득이 되는 내용들인데 네. 다 자기 좋을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 이걸 딜의 하나의 그 거래 수단으로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딜을 걸 입장 자체가 안 자체가 안 되는데 지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있고 없고 차이가 그렇게 났다면서요. 카메라 있기 전에는 그렇게 입 다물고 있다가 카메라 딱 나가고 나니까 막 18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막 주저리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니까요. 이랬다. 비겁하다 생각해 봅니다. 저는 자, 딱 그 네. 윤 어게인 집단 그러니까 지지자 분들한테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그 윤석열 씨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기서 나오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 얼마나 지금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좋아 보입니다. 그럼요. 물론 보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자마자 나이가 들어 보인다. 예. 확실히 이 안에서 생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만 네. 건강을 또 생각하면 다이어트도 되고 그러면 지금 뭐 현기증하고 구토 증세 때문에 내란 재판 또 불출석했다고 하는데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천공이 오랫동안. 이야기했잖아. 천공이 나오면 술밖에 더 먹겠냐라고 그럼요. 천공 스승께서 이야기하셨기 맞아요. 때문에 바깥에서도 그 말씀 귀 기울이신 것처럼 안에서도 한번 또 새겨드릴 필요가 예, 있다. 계속 있으셔야 합니다. 생각해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키워드 요즘 우리의 어떤 네. 중심된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강 버스. 아니 이렇게까지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예. 중단이 됐어요 운항이. 그렇죠. 열흘 만에 중단이 됐죠. 좀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중단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송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구나요. 정작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충격적이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민들의 약간의 불안감 뭐 이런 얘기를 거론하거든요. 약간의 불안감 때문에 결단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나요?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약간의 혼나야겠네.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데 아니 심지어는 그 방향타까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면 말 다 한 거지 않습니까? 진짜 큰일 계속 나다. 왼쪽을 빙빙 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이게 말로는 그 성능 안정을 위한 시범 운항을 위해서 한 달간의 이 운행을 정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이 스스로 방향을 잃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적절합니다. 아주 적절해요. 적절합니다. 예. 계속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운행을 정지하고 시범 운항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 그럼 열흘간 시민들을 태우고서 시범 운항을 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냐 이런 그러니까. 비판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목숨을 가지고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건 잘해야 되는 게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은 행정가는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이 딱 드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은 게 한강버스에 대한 부정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도 나왔어요. 어머.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도무지 제정신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간 게
더 좋은 일이다라는 취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진짜 서울 시민의 출퇴근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 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영난으로 환승제를 탈퇴하고 싶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물론 이건 앞으로 이게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마을버스 정말 필요하거든요. 마을버스 맞습니다. 타고 뭐 출퇴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저는 뭐 마을버스 자주 이용합니다. 마을버스는 정말 구석구석 가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환승제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듣기로는 그 마을버스 환승에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하는 정책이 한강버스를 유치하는 정책 사업금보다 더 훨씬 더 저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여론도 모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의 문제다. 그렇죠. 행정의 문제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아이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추석 잘 보내세요.